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트리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15차시죠. 중간고사 끝나고 처음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범위는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지만 105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우리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할 부분은요,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외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하고 다르게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있는 게 아니라 6가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인원 구성, 또 상소, 신급제 요 내용들 잘 보시면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쑥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디쯤이지?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사법부라고 하는 곳을 한번 낱낱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 우리 일명 헌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자가 붙었다는 말은 법원 쪽에 대빵이라는 얘기긴 하겠죠. 가장 큰 대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이 둘은 과연 상하관계일까? 사실은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둘 다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좀 미묘하지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위다 미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과서가 없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강의 노트를 올릴 테니 거기에 빠짐없이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59쪽입니다. 59쪽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요, 우리가 예전에 3권 분립했을 때 입법권, 행정권, 다음에 사법권 했었죠. 사법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법부가 누리는 권력,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력이 뭐다? 사법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권은요, 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법권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법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날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만 발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범죄가 일어나거나 인권 침해는 일어나는 경우는 매일매일, 물론 이제 합치고 보면 매일매일 일어나지만 모든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이 사법권을 발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고요.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이 사람 유죄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OX 퀴즈에 또 사법권은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다, 이런 게 또 기말고사 때 서답형 1번에 있었다 하시면 여러분 이건 X입니다. 그래서 왜? 수동적인 건 맞는데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요, 이 사법권은 법원한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부는 헌법재판소한테도 권한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법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헌법을 어긴 법률에 대해서는 헌재가 심판을 하지만 우리가 그 법 중에 규칙, 명령 이런 거 있잖아요. 조례 이런 부분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어디다?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권한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동적이고 내가 필요할 때 발동이 되기 때문에 참, 이 사법권은요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의 소속이다, 누구의 말을 듣고 판결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인권 침해적인 판결이 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 그 예전에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젊은 분들을 이렇게 잡아서 북한과 내통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이 분들을 몇 시간 만에 사형을 시켰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몇 시간 만에 사형을 시켰었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된 판결이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됐죠. 그만큼 이 정부나 누군가의 입김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은 독립되어야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법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법관들이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모르면 아무래도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분을 보장해준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재판에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자, 그럼 법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큰 대법원 밑에 고등법원하고 같이 있는 게 특허법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최근에 회생법원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 부분이 1심, 파란색 부분 2심, 여기 대법원이 3심이지만 요거는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다시 볼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의 법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은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간고사 때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누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6년의 임기를 거치는데 중임이 안 된다는 거는 한 번만 된다, only one이란 뜻이에요.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대법관들은요, 그럼 이 대법원장이 이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우리 대법관도 동의를 했는데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6년의 임기지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게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법원의 판사분들도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데 10년의 임기이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문제가 없다면 연임이 되어서 계속 판사를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기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는가 요 부분들은 어차피 여러분 중간고사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하시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모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여러분 2단원 곧 끝나면 문제로 풀어보면서 많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생겼는가? 요거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교과서 지금 61쪽 부분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방금 요 부분이 60쪽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요건 61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법관의 자격이 있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헌법재판소장을 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 있으면 그러면은 재판관은 몇 명이 돼야 될까요? 그냥 일반 재판관은
9명이 아니라 8명입니다. 합쳐서 9명이다라는 거, 9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1명이 재판소장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다음에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자, 요게 조금 선생님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판관 중에서 이게 조금 선로가 바뀐 것 같아요. 중에서 고르면은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여러분 요거는 조금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무튼 이렇게가 좀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을 다루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 대통령만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요.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그리고 대통령 3인이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 국회 동의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고사 19번 문항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던데 선생님 헌법재판관은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도 예전에 이 부분을 풀다가 틀렸는데 조금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자,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교과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서술하고 있지 않고 요 임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한데 일단은 우리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60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0쪽 법원의 신급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무조건 여러분 모고에서 한 문제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맨날 중요하다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게 이 심급 제도를 두는데요. 여러분 우리 흔히 아는 이 심이 1심, 2심, 3심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3심까지 인정되지만 뭐 선거재판처럼 좀 독특하고 빨리 끝나야 되는 재판들은 3심까지 가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심이 아니고 1심, 2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법학을 공부할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심급 제도가 명칭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나는 이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이 뭘 내라고 하는데 아니면 법원이 자꾸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이런 명령이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 아무래도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결에 마음이 안 드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1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넌 유죄야 라고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유죄가 아닌데 말이죠.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1심 법원 판결에 나 불만이 있어. 그래서 몇 심? 2심 법원한테 위에 법원한테 나 다시 해달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 항소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2심 법원으로 재판의 판결과 관련해서 불복하는 게 뭐다? 항소입니다. 그리고 자 1심을 거쳐서 항소로 해서 2심 갔는데 2심도 조금 껄쩍지근한 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2심도 이상해. 그러면 나 이제 3심 가볼래 라고 3심 법원에 재청구를 하는 게 뭐다? 상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재판 판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소, 상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항고와 재항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외우다 보면은 항소가 항고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적어 놓을게요.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자, 1심에서 선생님한테 조용히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근데 선생님 이 결정과 명령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1심 판사가 나한테 저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해? 하면서 2심 법원에 나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항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2심의 결정과 명령에 불복해서 3심으로 가는 거를 항고를 다시 했대서 재항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항목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1번은 여러분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2번은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다라는 거 명확하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심의 경우에는 보통 지방법원에서 맡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법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여러분 한 명의 단독 판사가 맡는 경우가 있고요. 합의부라고 해서 이렇게 3명의 판사가 함께 하는 경우, 우리 보통 드라마에 보면 판사가 3명 있잖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법원에 갔었는데 한 명의 판사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무래도 조금 중하지 않은 경우에 보도록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 판사가 보도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는 했는데, 자, 지원이라는 거는 조금 작은 지역에 법원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합의부, 3명의 판사가 있는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조금 불만이 있어서 이 판결을 가지고 2심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냐면 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부 3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중대한 범죄와 아니면 중대한 일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였다? 항소였습니다. 재판의 판결과 관련된 거는 항소, 그리고 뭐 명령, 결정 이런 거는 뭐다? 항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다. 이거는 상고, 판결과 관련된 거. 재항고는 결정, 명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문제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단독 되어 있는 거 이거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60조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다 단독 판사인 경우에는 한 명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나 항고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은 이제 한 명의 이제 판사가 보던 거랑 다르게 3명의 판사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지금 단독일 때 우리가 혼자 이렇게 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했던 대로 항소나 항고를 하게 되면 이제 3명의 합의부에서 봐야 되는데 어디서 보냐?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 단독으로 먼저 1심을 봤으면 2심이 어디다?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그리고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인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여러분 이 표를 그려볼게요. 자, 우리 국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요거는 1심은 행정법원에서 진행하고요.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옆에 살짝 그려놓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간혹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급제도의 이해 중에 여러분 교과서 60쪽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적어놓도록 합시다. 파기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심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3심에서는 뭐를 보냐면, 자, 우리 이 대법원에서는 법률의 해석만 봅니다. 네, 법률의 해석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거는 2심 재판부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3심에서는 아직은 해주긴 그런데 한번 2심에서 다시 다퉈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심에. 자, 그래서 요거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2심으로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법률의 해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자 여러분, 무조건 재판은 3번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우리가 만약에 파기환송을 당하게 되면 4번째 재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 부분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운영은요, 여러분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